2교시 하겠습니다. 2교시는 그 가정 내의 귀신 유무인데요. 귀신탈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있다고 믿으시는지 없다고 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유기미론에는 귀신탈이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 세 가지 이론이 크게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중에서 먼저 입법부터 보겠습니다. 148쪽에 괄호 2번인데요. 제 유김 시문에 적혀 있는 이 귀신탈, 귀신탈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귀신탈을 두 글자로는요, 귀신 귀자에 사숭할 때 숭자, 요거를 순수한 우리말로 적으면 귀신탈입니다. 과전도의 광기효가 보이면 귀신이 있다. 과전도에서 귀살이 타고 있는 천장으로 귀신의 유형을 알 수 있다. 이제 1번에 귀인, 사당 토지 귀신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사당 토지도 되고요. 그 조상님 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조상님 탈. 그러니까 이제 제사, 제사 잘못이라고 봐도 돼요. 제사. 그래서 이제 사당 토지라고 했는데 그 사당은 이제 저보다 선생님들께서 더 잘 아실 텐데요. 사당은 이제 조상님을 모셔놓은 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가래책에 보면 이제 집에서 동쪽에다가 이제 사당을 이렇게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자 가래에 보면 집의 동쪽에 사당을 모셔놨어요. 그리고 이제 사당에는 이제 대개는 이제 사대조를 모셔놓습니다. 이제 옛날 사극을 보면 무슨 며느리가 오거나 시집을 보내거나 이렇게 하면 그 사당에 가서 고하고요. 시집 온 며느리가 아이를 못 가지면 그 사당에 가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조상님들한테 기도하는 장면도 이 사극에서 저는 이제 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사당 토지의 귀신이라고 했는데 제사 잘못 지내서 오는 탈도 있거든요. 그러면 현대 문명 사회에서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조상탈도 됩니다. 등사는 부정한 귀신이라고 했는데 괄호 열고 닫고 음사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음사를 번역을 저는 이제 부정한 귀신에 의한 탈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적었는데요. 한자로는 음양할 때 음에다가 사당할 때 사자입니다. 이것도 이제 이 사당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말하자면 사당탈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1번, 2번을 종합해서 이건 이제 조상님을 잘못 모신 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작은 조왕신, 그리고 혹은 경문과 추설의 귀신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부엌에는 늘 불이 있습니다. 밥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부엌에는 불이 있고, 그래서 이제 조왕신은 부엌신입니다. 부엌의 신인데, 부엌에는 불이 있고, 주작의 오행이 불이니까, 화니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육합, 집 안에 있는 신의 사당,
이제 사당에는 말하자면 이제 장롱이 4개가 있어요. 서랍이라고 해야 되나? 찬장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제 큰 서랍이 4개가 있습니다. 그 서쪽부터 이제 4대조, 3대조, 2대조, 1대조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제 8분을 이제 모셔놨는데요. 그 함이 나무로 지어졌어요. 그 육하모행은 나무 아니겠습니까? 이 가공된 나무. 그래서 아마 이제 신의 사당을 뜻한 것 같고요. 혹은 이제 침실이나 목신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목신. 그 지금도 그 MBC에서 방송이 나가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일요일에 아주 재미있는 게 나가요. 이제 이름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무슨 프로그램인지 모르겠는데 주로 이렇게 좀 괴이한 일들이 그 발생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게 있는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장롱이 없어서 주워왔어요. 그 주워온 뒤로 좀 회개한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버린 사람을 추적을 해봤더니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그거를 애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애용을 했으니까 혼이 깃들어 있는 겁니다. 혼. 뭐 다르게는 이제 기라고 해도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할아버지 말하자면 이제 귀신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제가 그 전에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목신 때문에 육합이타면 목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답니다. 이제 시골 동네 어귀에는 마을 입구에는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 큰 나무에 이제 동네 사람들이 오면서 가면서 아들 하나 점지해 주세요. 딸 하나 점지해 주세요. 가정 편안하게 해 주세요. 이 사당나무라 해요. 예. 이제 그런데 이제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도로도 넓혀야 되고 그래서 포크레인하고 나무 베는 사람하고 동원을 해서 이렇게 베다가 죽는 경우가 있답니다. 뭐 나무에 치여 죽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죽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제 그런 게 몫이 아닐까 싶고 이제 저희 고향 동네도 제가 클 때에 제시를 관리해주는 같은 문중의 사람이 있어요. 같은 문중인데도 외부인 써낸 게 아니라 돈이 좀 없는 같은 문중에 있는 사람이 그 제시를 관리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최씨 문중에서 이제 큰 나무를 아주 오래된 나무를 베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죽었어요. 그 아저씨가. 제가 이제 국민학교 때니까 아마 한 50대나 아마 됐을 겁니다. 그 아저씨가.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20대 아들이 그 해인가 1년 좀 뒤인가 또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수군대기를 은행나무 배에서 죽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걸 이제 제가 크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신이 아닐까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구진, 오래된 사당 귀신, 원망 귀신, 담벼락 귀신. 이제 여기서 이제 담벼락 귀신이 있는데요. 구진 오행은 무진토거든요. 그래서 이제 담벼락 귀신하고 연기를 지은 것 같고요. 예전에 조선시대 관상감에서 간행한 태길문헌에 보면 담허무는 날이 따로 있어요. 이제 길일이 따로 있거든요. 무슨 날은 좋고 무슨 날은 나쁘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의 태길 연구에는 거기 안 나간 것 같아요.
구척에는 안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청룡은 가택신입니다. 집을 지키는 신이 있다고 이제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택신이 있고요. 그 아주 제가 한 15년인가 18년 전인가 지금 정확하지가 않은데요. 그 어떤 분이 공무원을 퇴직을 하고 이제 퇴직금 받아서 이제 집수리를 했어요. 집수리를 했는데 이제 인부를 이렇게 사서 일을 맡기고 본인은 이제 낚시 도구를 가방에 메고 큰 저수지로 가서 저수지 가서 낚시를 했는데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이 어찌 된 일인가 하고 이 과전도를 열었더니 그 청룡이 바로 여기 귀살에 해당이 됐어요. 그 가택신의 노움을 받았다. 저는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임상예제는 제가 없애버린 것 같아요. 보관을 못한 것 같아요. 하도 오래된 일이라. 그 다음에 이제 천공은 이제 절사기, 우물 귀신.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위험에 처하면요, 우물에 빠져 죽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 이제 양반 사회였잖아요. 계급이 있는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극탈을 당하면 이제 창피해서 이제 목을 매달아 죽는 경우도 있고요. 우물에 빠져 죽는 경우도 있어요. 삼국지에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유비의 마누라가 전쟁이 났어요. 유비 마누라가 미처 동네에서 못 빠져나왔고요. 조조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군사들이 이제 유비 처를 찾아가지고 이제 데리고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유비 마누라가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거기 보면은 잡히기 전에 물에 빠져 죽어요.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러한 한이 서려서 이런 이제 우물 귀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절사기는 옛날에는 이제 가부장, 특히 아들을 둬야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못 두면 칠거지악이라 해서 내쫓아도 할 말이 없던 시대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식 아들이 없는 이제 예를 들면 부모가 죽으면 이제 절사기가 되기도 하나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백호는 횡사함 중신. 여기서 이제 횡사는 가장 흔할 수 있는 게 전쟁터에서 죽은 귀신입니다. 전쟁터에서. 백호는 오행이 금이죠. 쇠로 만든 게 칼이고 창입니다. 그래서 칼창에 이렇게 죽으면 여기 횡사한 아마 귀신이 되나 봅니다. 태상, 최근에 죽은 신사귀 토지신이라고 적었습니다. 토지신. 이제 태상 오행은 토니까 토지신은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죽은 신사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문헌에는 이렇게 적어놨고요. 자, 그 다음에 현무는 칠성님 하백수신이다 적어놨습니다. 왜 칠성님이냐? 현무의 오행은 계해수거든요. 북극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북극성이 있고 북두칠성이 있는데, 이 북극성 주변에, 북극성의 남쪽에는 칠성님이 있는 건데요. 현무가 귀살에 타면 칠성님의 해를 입는다는 거고요. 칠성님은 북쪽에 있는 거니까 아마 이런 이론이 나온 것 같고요. 하백수시는 원래 하백은 요건 이제 지명입니다. 정확하게는 강명입니다. 강, 흐르는 강. 강인데 지금의
구체적으로 어느 강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20대에 이 하백수신에 대해서 이제 어느 문헌에서 본 적이 있는데 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요. 태음은 시어머니나 전사한 귀신이라고 했는데요. 전사한 귀신이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음은 오행이 금이고 쇠로 만든 칼, 창에 베거나 찔려 죽는 그래서 전사한 귀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맨 윗줄은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천후 이제 익사한 귀신 물에 빠져 죽은 익사한 귀신 천후 오행은 임자순이니까요. 이런 이론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호와 육합이 사계에 타면 백호나 육합이 사계에 타면 상갓집 살신 상갓집에 갔다가 살기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 태길 문헌에는 이제 어떤 태길 이론이 있는가 하면 상가집에 가서 그러니까 이제 상가에 가더라도 이제 염하는 거 하고 염은 이제 가족들이 원래 하는 거거든요. 가족이 원래는 요즘은 이제 대행을 해주지만 가족이 원래 하는 건데요. 이제 염을 하는 것에 참석하거나 아니면 탑인 이제 장사 지내는 날 이제 시신을 밖으로 꺼내거든요. 빈소에서 꺼내는 것을 파빈이라고도 하고 개빈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염하는 것과 파빈하는 거 그거는 이제 보면 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상가에 간다고 나쁜 게 아니고요. 이제 특히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염하는 날, 염하는 거 보는 거하고 장사 지내는 날, 그러니까 발인하는 날, 빈소 열고 시신 꺼내는 거, 그거는 좀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요. 참고로 태길 시간은 아니지만 오늘이 갑자일입니다. 파빈하는 날이 갑자일이면요. 이제 경우 연에 태어난 사람은 그거 보면 안 되고요. 염하는 걸 봐도 안 되고 파빈하는 걸 봐도 안 돼요. 이렇게 충하는 글자 있죠. 충하는 글자. 그래서 경호년에 태어난 사람, 갑자일에 이제 염을 하거나 파빈을 하는데 이제 경호년에 태어난 사람은 보면 안 돼요. 풍수하는 사람들은 그냥 말띠는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많이 해요. 이제 풍수 이렇게 지관하는 분들 있잖아요. 지사들은 말띠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경호가 다 해당이 되는 간지로 다 해당이 되는 경호년생은 특히 안 됩니다. 14번에 등사가 인묘에 타면 스스로 목매어 죽은 귀신이다. 구진이 사토에 타면 토신에 의한 재앙이다. 목매어 죽은 귀신. 요즘도 이렇게 목매 죽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한강에서 투신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목매에 달아 죽는 사람도 있고, 한 것 같아요. 아주 오래 전의 일인데요. 10년이 훨씬 지난 것 같은데, 최진실 씨가 화장실에서 목매에 달아 죽었잖아요. 이제 그 뒤로 몇 년 뒤인가는 정확하지가 않은데 그 남편 되는 사람이 야구 선수거든요. 야구 선수였던 사람인데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긴 남자분인데 그 사람도 나중에 죽었어요. 그 죽은 게 뭐 무슨 구설수에 시달려 죽었겠지만 구설수 때문에 죽었겠지만 이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구진이 사토에 타면 이제 토신에 의한 재앙이다. 그래서 이제 뭐 이사를 하면 저거를 하죠. 특히 이제 개업을 하면 저거를 해요. 잘 봐달라고 이제 재를 올리거나 아니면 산소에 손을 댈 때에도 산소 뒤에서 몇 가지 음식 차려놓고 이제 토지신한테 산신한테 이렇게 재를 올리는데요. 아마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게 발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귀살에 어느 천장에 탔는지에 따라서 귀신의 유형이 달라진다는 이제 이론을 쭉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근 신살인 사기에 타고 있는 천장으로 이제 귀신을 알 수 있다 했는데 사기 이 사기는 그 아래쪽에 각주에 보면 신살이 나가 있는데요. 이제 묘월에는 묘진사 오미 미가 사기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봤고요. 그래서 월근에서 5번을 나가면 돼요. 4자리부터 묘진사 오미 미가 사기입니다. 육합 집에 시체를 넣는 시구가 있다. 뭐 이런 이제 이론이 있는데 저는 이거는 거의 안 써요. 이건 안 쓰고 그 앞에 있는 귀살에 어느 천장이 탔는지 요걸 위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의 유무를 아는 방법에 괄호 2번 방법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147쪽으로 가서 유김 시문과 유김 시사에 적혀 있는 이론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유김 시문과 유김 시사는 모두 청나라 때 나온 유김 고전입니다. 이제 귀신의 유무, 일귀, 청귀, 천목살이 일지에 가여 발용이 되고 이것만으로도 실은 귀신살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일귀는 일간 기준의 귀살이고요. 청귀는 그 아래쪽에 나옵니다. 유오묘자, 인월부터 유오묘자 이 3번입니다. 몇 쪽에 있습니까? 147쪽입니다. 예. 147쪽. 예. 다시 앞으로 간다. 예, 다시 간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 정리하셨나 봅니다. 일귀, 청귀, 천목살이 일지에 가여 발용이 되고 발용에 월염살, 정부가 보이면 귀신이 있다. 근데 이 두 단락인데요. 심표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귀신이 있는 방이라고 했는데 청강이 임한 집안이 귀신이 있는 곳이다. 청강이 자에 임하면 방에 있고 축에 임하면 부엌에 있다. 자에 임하면 방, 축에 임하면 부엌. 자, 요게 각주 2번 보니까 152쪽에 집 내부의 유신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152쪽에서 집 내부의 유신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이 왼쪽 오른쪽을 보면 충되는 글자로 왼쪽 오른쪽에 도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는 임자수고요. 바꾸면 천후가 되죠. 천후는 부인입니다. 우리가 이제 안방마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안방마님.
안방의 진정한 주인은 부인입니다. 남자는 바람처럼 나갔다가 바람처럼 들어오고 바람처럼 나갔다가 안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진정한 안방의 주인은 부인, 아내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는 그 안방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안방에서 이제 잠을 자니까 침실도 되죠. 그리고 이제 옛날에 양반집을 떠올려 보면 이제 방이 많거든요. 안방도 있고 그 사랑방이라는 게 있어요. 사랑방. 주로 이제 대문에서 가까운 곳에 사랑방을 많이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는 사랑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즘 같으면 그 안방과 가장 먼 쪽입니다. 원래 그 가장 멀게 두거든요. 그 왜 가장 멀게 두는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 부인을 엿보면 안 되거든요. 밤에 포대기 싸서 데리고 갈 수도 있거든요. 예. 아니면 이제 흑심을 품을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 이제 그 침실과 사랑방은 가장 이제 멀리 둡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거실이 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실. 근데 요즘은 거실이 안방하고 붙어 있어서 옛날에 그 사랑방 개념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은 부엌입니다. 그리고 미는 우물인데요. 우물하고 부엌은 옛날에는 멀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붙어 있죠. 지금은 이제 부엌에는 우물이 있는데 수도가 우물입니다. 요즘은. 근데 예전에는 부엌하고 이제 좀 멀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왜 우물이 됐을까? 미가 왜 우물이 됐을까? 우리 이제 동양 천문학에서는 28수를 12지에 배속을 하는데요. 그 미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우물정자 정이 있어요. 우리 이제 28수라 그러면 각항저방 신미기 두우여 위실묘 규루위묘 필자선 정귀류성 잔익진 할 때에 그 정이 요 미에 소속이 돼요. 그 저기 천문도 있잖아요. 천문도에서 미에 해당되는 방위에 찾아 들어가면은 요 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과 시는 정반대인데요. 인은 앞마당길, 시는 뒷마당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좀 양반집이면 뒷마당길도 있는 겁니다. 건물 뒤에 있는 길이고, 근데 뒷마당길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묘는 앞문, 유는 뒷문이고요. 지는 창고고 술도 창고인데 다른 점은요. 지는 먹는 식료품 창고고 술은 그 반대입니다. 배설물 창고입니다. 즉 화장실입니다. 이제 요즘은 이제 진이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요즘은 냉장고에 거의 식료품 보관하니까 요즘은 이제 냉장고라 봐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농촌에서는 식료품을 이제 쌀 보관하는 게 이제 부엌에 주로 있었지만은 따로 이제 뭐 곡간을 두기도 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은 부엌이고요. 해는 목욕실.
목욕실은 이해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목욕실에는 물이 있어야 되니까 해가 물이니까 목욕실이고 그리고 부엌에는 불이 늘 있거든요. 성냥이 늘 있고 성냥불로 이제 불을 지펴서 이제 밥도 하고 군불도 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부엌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는데 그 오른쪽에 153쪽에는 이제 이건 이제 사실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아, 당신 집 구조 이렇죠. 이건 사실 뭐 중요하지는 않은데 그 전에 이제 육이 많은 사람들이 아, 당신네 집은 뭐 어디가 뭐 탈이 났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가끔 말을 해주기도 하나 봐요. 그건 뭐 그 제 생각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뭐 학문으로 그런 게 나온다는 점에서는 참 신기한 일인 것 같기는 합니다. 하여튼 이제 지금 집 내부 유신을 알아본 것은요, 그 147쪽 대소를 하겠습니다. 귀신이 있는 곳을 알기 위해서 이걸 알아봤던 겁니다. 귀신이 있는 방 또는 곳, 장소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알아봤던 겁니다. 그 뭐 예제가 나가 있긴 한데요. 그 5월의 정유일 42월장 여름이고 11구 가정정단인데 가정정단도 되고 가상정단도 되고 주택정단도 됩니다. 이제 정유일인데 이제 과전도는 뒤편에 있습니다. 과전도는 뒤편에 있는데 5월 여름정단에 일귀가 집 일지에 임하고 그러니까 5월 여름정단에 일귀 이제 정이 일간이고요. 자, 정이 일간이고 요 위에는 해가 있고요. 네, 이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일간 기준의 귀살, 일귀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 하면, 발용에 있는 유는 5월 정단에서 청귀. 유오묘자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5월이니까 이제 5월에는 유가 청기에 해당이 됩니다. 둔반에는 정